다이어트 다 원하시죠? 예, 어떤 분들은 미를 위해서. 예, 우리가 뭐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공인들은 대중 앞에 서기 때문에 미를 위해서 많이 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세계적인 스타들이 이 다이어트를 하다가 다이어트가 안 돼서 또는 다이어트를 하다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아주 중차대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주로 뭐 미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는 쪽이 왜 이래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 예,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이어트는 우리가 다이어트 힘들죠, 다이어트. 왜냐하면 다이어트라는 것은 이 유전적인 요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이 지배하는 본능적인 것을 장기간 걸쳐서 이성적으로 억눌러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예, 의지가 필요합니다. 각오가 필요해요. 담배 끊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어떤 각오, 결단 없이는 너무너무 힘들죠. 이게 이제 인간이나 동물이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동물의 본성은요, 많이 먹고 조금만 움직이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너무너무 힘들다. 물론 이제 여성분들은 아름다움을 위해서, 미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다이어트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관제로 환자들. 병원 가면 관제로 환자들이요, 의사 선생님들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선 체중부터 줄이세요. 하중을 눌러서 계속적으로 여기 하중을 받게 되면 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선 체중부터 줄이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비만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나타난 결과. 바꿔 얘기하면은 혈압이 높아졌다, 고혈압. 피 속에 기름이 많다, 고지혈. 간에 지방이 많다, 지방간. 비만이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 몸에 섭취한 칼로리보다 섭취한 칼로리가 적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쉽게 하는 거는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죠. 자, 문제는 비만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많이 쓰는데 식사량을 줄일 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영양의 균형이 깨진다 이런. 예, 미네랄 균형이 깨지기도 하고 면역 기능이 깨지기도 하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뼈. 그래서 다이어트를 많이 하신 분들은요, 나중에 골다공증 잘 옵니다. 어제 YTN인가 뉴스에 나왔어요. 한국인들의 골다공증 추이가 최근 급격히 늘었습니다. 지금 골다공증으로 지금 심각하게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5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균형을 잘못 잡다가 넘어지면 이 고관절이 부러지든 뼈가 부러지게 되면 치명상을 입게 되겠죠.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는 것은 뭘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는 겁니까? 살을 빼는 겁니까? 살을 빼는 게 아니고요. 불필요한 것을 빼는 거죠. 그 불필요한 것 중에 제일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지방 같은 거, 지방,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을 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다이어트에 해당이 되는 건데 요새 그 위고비, 원장님 위고비 들어보셨죠? 네네, 들어봤죠. 위고비 다이어트가 지금 망가진 사람 엄청 많습니다. 병원에서 하잖아요, 위고비. 다이어트는 많이 됐는데 막 나중에 그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몸이 붓고 막 이런 그 다음에 막 얼굴이 막 이렇게 팅팅 붓고 이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다이어트란 건강 다이어트란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다. 예, 그것이 아니고 식습관에 생활 습관을 체계적으로 조절해서 우리 몸을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모든 활동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얘기하면은 신진대사를 좋게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몸 밖으로부터 섭취한 거를 영양 물질을 다 몸 안에서 분해하고 합성하고 흡수해서 나머지 생명 활동에 쓰이는 불필요한 것들은 몸 바깥으로 걸러서 내보내는 것. 이게 사실 다이어트 생활 습관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초 대사량은 남성 성인의 경우는 2000 전후, 여성 성인의 경우는 뭐 1600칼로리 전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내가 먹는 것이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초대사량이 엄청 낮아졌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밥 먹고 물 먹고 하는 게 한 1000칼로리인데 내가 기초대사량이 1000 이하로 떨어졌다. 그럼 나머지는 내 몸 안에 다 축적이 되는 거죠. 그게 표출된 것이 비만이고 비만이기 이전에 사실 이제 몸에 문제가 오는 건데 그 박태환 선수 여러분 잘 아시죠?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가 기초대사량이 15,000칼로리래요. 15,000칼로리. 부럽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먹는 즐거움이 인생의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식욕, 성욕 뭐 이렇게 하듯이 먹는 즐거움도 하나의 즐거움인데 먹는 걸 마음대로 못 먹는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생겨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같은 물질이 안에서 만들어졌다. 그럼 그것도 좋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막 먹는 게 왜 이래 스트레스 덜 받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박태환 선수가 15,000칼로리가 기초 대사량이라 삼겹살을 매일 10인분씩 먹어도 살 안 찝니다. 그 정도 되면 너무 좋겠죠. 그 기초 대사량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하루 반나절을 굶었는데 7.5kg가 빠졌어. 이런 걸 원하시죠. 지금 아마 여기 방송 듣는 분 중에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몸에 있는 체지방 줄여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건 이제 체지방뿐만 아닙니다. 각종 독소가 있어요. 독소를 다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것만이 온전한 다이어트 그다음에 유지어트가 된다. 예. 그런 이제 보통 보면은 다이어트가 이제 그 목적이 다 틀리죠. 목적이 그 사람은 체중 감량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지방 줄이고 체중 낮추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내 요 체중을 유지를 하고 싶어. 여러분 이것도 다이어트예요. 내가 지금 건강한 체중 요 자체를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다. 유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분. 또 어떤 분들은 체중을 증가하고 싶다. 여러분 이것도 다이어트입니다. 벌크업을 하고 싶다는 거죠. 너무 몸무게가 안 나가요. 그러면은 근육량이 적고 체중 증가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이거 기초 대사량 높이고 이제 이런 거 있죠. 이것도 다 다이어트의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치료 목적의 다이어트입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건데 당뇨식, 고혈압식, 그다음에 저염식, 그다음에 이제 뭐 신장병 있는 이런 하는 거, 갑상선 저하증 있는 환자들은 막 굶식 다이어트 있죠. 그거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장 쇼크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또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몸에 독소가 많은 분들은 독소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죠. 이런 걸 모든 걸 합쳐서 우리가 이제 건강 다이어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위고비 몇 방 맞고 몸무게 체중 줄이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몸무게를 줄이지 말고 사이즈를 줄여라. 그 다음에 다이어트는 뇌세포가 기억하지 못하도록 빼라. 왜냐하면 뇌세포가 기억하는 순간에 저장하려고 드는 겁니다.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요. 저장하려고 드는 것, 이 사람이나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인체 오래된 수십만 년 동안 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 하나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방 조직은 뭐냐? 굶주림에 대한 대비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방이 왜 존재하느냐? 내가 먹이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죽어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 내 몸 세포가 스스로 저장하는 거 이게 지방 조직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뭐 인류가 출현한 지가 수십만 년 됐잖아요. 그런데 굶주림에서 해방된 게 몇 년 된 것 같아요. 불과 몇십 년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의 인구 80억 중에요. 아직도 4분의 1, 10억 25억 명은 지금도 기아 때문에 굶어 죽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조차도 수십만 년 동안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굶주려 왔는 겁니다. 먹다가 많이 있으면 많이 먹고 그리고 또 없으면 굶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인체가 기아에 대한 방어 시스템이 오랜 세월 동안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겁니다. 너무 재밌게도. 우리가 그런 유전인자를 타고 있는 거죠. 부모로부터. 우리 부모, 조상, 할아버지 이때는 늘 굶었으니까. 그 유전자를 우리가 이어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돼 있냐? 일단 몸 안에서 비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이 먹고 비만해졌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우리 몸이 아직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아에 대한 방어 시스템은 수십만 년 전, 10만 년 동안 우리 몸이 훈련이 돼 왔는데 과식하고 비만한 건 이제 몇십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게 없기 때문에 비만이 오는 거예요. 아직도요, 야생동물 있잖아요, 야생동물. 야생동물들은 아직도 여전히 먹이를 위해서 찾아 헤맵니다. 기아를 굶어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야생동물한테 운동 부족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산에 가면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지 마세요. 이런 거 해놨잖아요. 그래서 야생동물들은 너무 재밌게도,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좀 뭐라 그럴까, 표본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야생동물은 언제나 먹이가 부족합니다. 굶주린 상태에 있어요. 만약에 지천에 먹이가 널리면 어떻겠어요? 야생동물 비만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이가 지천에 있어도 야생동물은 비만이 없습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섭리예요. 무슨 얘기냐? 먹이가 지천에 있으면 개체수가 늘어나 버립니다. 개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전히 먹이는 늘 부족해요. 힘센 놈, 약육강, 힘센 놈 많이 먹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약자부터 굶어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적당한 개체수가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밀림지대 가보면은 왜 개체수가 늘 이렇게 먹이 사슬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느냐? 개체수로 조절하기 때문에. 그 야생동물은 먹이가 온 사방 널려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 개체수가 또 늘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식하는 날은 잔뜩 먹어둡니다. 쫄쫄 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음식이 있을 때 배 터지게 먹어두는 거죠.
그랬다가 굶주릴 때 그걸 쓰는 겁니다. 그것이 이 동물,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의 안에 정체되어 있는 방어 시스템, 지방이라는 겁니다. 지방.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방이 너무 좋죠. 지방이 없으면 사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과다한 지방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문제를 만들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또 원장님이 그 주신 프로그램에 보면은 우리가 3대 비우기를 하잖아요, 항상. 그걸 통해서 내 몸에 들어있는 이 콜레스테롤을 비롯한 모든 걸 독이라고 생각할게요. 그 지방을 비롯한 모든 걸 그냥 독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비만이 된 이유,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모든 요인을 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독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 그걸 우리가 디톡스. 저는 뭐 체내 해독 시스템 다 좋습니다. 독만 빠져도요 몇 킬로가 주느냐 평균 3킬로에서 4킬로가 쑥 줍니다. 중요한 거는 그 해독을 하지 않고 몸무게를 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그거는 불과 더 짧은 시간 안에 또 찹니다. 요게 반복되면 나중에 독을 빼기가 힘듭니다. 독과 살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그래서 저희가 해독 시스템에 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가 뇌 해독 아닙니까? 뇌 해독. 뇌 해독은 언제 하느냐? 수면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파 수면 상태, 렘 수면 상태를 유지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렘 수면 상태일 때만 유일하게 뇌의 해독이 됩니다.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나면 머리가 벌써 무겁고 막 어지럽고 한 이유가 뭐냐면 뇌가 해독이 전혀 안 됐거든요. 그렘 수면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프로그램 있죠. 토탈 밸런스를 비롯한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뇌 해독을 통해서 해독하게 되면은 그것도 3에서 0.5 이 정도 키로가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혈관 해독이죠. 혈관 해독은 콜레스테롤입니다. 혈관 해독은 뭘로 하느냐? HDL이라는 콜레스테롤을 통해서 혈관 해독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HDL이라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게 혈관 해독의 기법이겠죠. 그래서 LDL을 낮추는. 그 다음에 폐 해독입니다. 폐 해독은 호흡을 통해서. 그래서 호흡법 아시잖아요. 코로 깊은 흡기를 해서 배를 볼록하게 만들고 2초를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내뱉는 거를 6초 동안 더 길게 마지막까지 쑥 내뱉는 그걸 통해서 폐해독을 시켜도 다이어트가 돼요. 다이어트 이전에 요거는 신진대사를 좋게 하는 방법이니까 오장육부야. 그 다음에 대장해독. 대장해독은 우리가 배변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쌀빼유 또 지금 또 저희가 새롭게 개발하는 막강한 또 퍼펙트가 또 이제 대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피부 해독이 있습니다. 피부 해독. 피부 속에 해독 독소가 많죠. 림프나 이런 쪽에. 그거는 우리가 뭘 합니까? 땀이나 소변을 통해서. 그 다음 면역 식균을 통해서 또 임파선 림프 청소를 위해서. 이렇게 독소 배출 5가지를 피부를 통해 땀으로 배출, 폐를 통해 날숨으로 배출, 간을 통해 담즙으로 배출. 우리가 간 청소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담즙으로 변한 후에 이거 쭉 빼내는가. 그 다음에 장으로 이동한 뒤에 대변으로 배출. 그 다음에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 독소 배출의 경로입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그 배출을 하고 나면은 생체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신진대사가 좋아져서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빠지느냐?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빠져요. 요거는 그러니까 내 몸에 신진대사가 좋아져서 점진적으로 빠지게 되면 내 세포가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인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거는 생체 대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빠졌구나. 요렇게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인지를 하면 내 몸에 있는 지방들이 내 이 주인 못 믿겠다. 저장해야지. 굶어 죽겠다. 이렇게 저장하는 습관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건강 다이어트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콜레스테롤이 뭡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이 원래 좋은 겁니다. 콜레스테롤이 없다면은 또는 우리 혈관이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물질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충격으로부터 방지하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온도가 너무 덥던가 너무 추웠을 때 지금 몽골 우리 아리우나 지사장이 와 있지만은 몽골 가면 여러분이 겨울에 제가 갔을 때 밤에 영하 30 몇 도 나갔는데요. 밥 먹으러 나갔는데 한 1km 걸어가니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이게 얼어가지고. 그렇게 추울 때 우리 체온을 뭘로 보존합니까?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그걸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과유불급이다. 과잉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콜레스테롤의 두 얼굴이라고 얘기해요. 콜레스테롤은 지방이죠. 지질입니다. 지질. 지질 중에 콜레스테롤 첫 번째가 어떤 게 중성지방이 있습니다. 중성지방. 흔히 우리가 이거 트랜스 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안 좋은 거거든요. 아니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트랜스는 또 뭡니까?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가면 어디로 가요? 중성이면 여성 화장실을 갑니까? 남성 화장실을 갑니까? 문제죠. 우리가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해서
트랜스 지방이다, 중성 지방이다. 이게 많아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체내에 독소가 많은 사람은 이게 많을 거다. 중성 지방. 중성 지방이 주로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는 아시죠? 중성 지방의 고향은 예수님과 동일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베들레헴 주변에 주로 중성지방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성지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 HDL, LDL, 뭐 이런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질이 있습니다. 인지질. 인지질은 어디 있냐? 30쪽의 세포가 있죠. 세포막의 주성분이 인지질입니다. 세포에도 과다할 수 있다. 콜레스테롤이 혈중에 만약에 농도가 높으면은 동맥경화일 가능성이, 동맥경화가 올 가능성이 많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콜레 자체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에너지 원이기도 하잖아요.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과잉됐을 때가 문제지. 세포막의 주성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신피질 호르몬이 있죠. 코티졸이나 뭐 알도스테론이나 이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예. 문제는 아니 먹는데 지방을 안 먹는데 아니 나는 고기를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많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콜레스테롤 두 얼굴이라는 거죠. 콜레스테롤은 음식물로 섭취할 수 있지만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십만 년 동안을 내 몸에서 그런 작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합니다. 근데 좋은 거 비타민 C나 비타민 D 같은 거는 합성이 안 되잖아요. 모든 동물은 체내에서 합성하는데 사람은 체내 합성이 안 돼요. 그 비타민을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괴질 같은 걸로 사망하는 거죠. 근데 이런 콜레스테롤은 식물만 먹어도 몸 속에서 80%를 체내에서 합성하니까 내가 기름기를 안 먹어도 몸에 콜레스테롤 생기게 돼 있다 이런 얘기. 여러분 그 술을 안 마시는데도 지방간 생기는 분들 많이 있죠. 여성분들. 그걸 우리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술을 안 마시고 동물성 기름을 안 먹어도 몸 속에서 기름이 만들어져요. 그게 우리 동물이 가지고 있는 습성입니다. 예를 들면은 고기 먹습니까? 채식 동물이죠. 소나 양이나 뭐 말이 고기 먹어요. 그냥 풀만 뜯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몸 안에서 기름기가 만들어질까? 마블링 같은 거. 그것은 이 동물이 우리 인류가 수십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굶어 죽는 기아를 방지하기 위해서 몸 속에서 체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 예. 그래서 콜레스테롤 합성은 모든 세포 속에서 만들어지고요. 심지어 간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오는 거예요. 지방간이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비만해서 지방간이 있다. 근데 삐쩍 마른 사람도 지방간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마른 체형이 비만 있는 거. 비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른 비만. 마른 비만도 엄청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삐쩍 말랐다고 해서 건강한 그거 아닙니다. 마른 사람도요. 동맥경화 오고 마른 사람도 암 걸리고 마른 사람도 지방간 오고요. 고혈압 오고 다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뚱뚱하다고 너무 이렇게 여러분 할 게 아니고 얼마나 내 체내 신진대사가 원활하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치질은요. 우리가 리포 단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포 단백질. 리포라는 게 중요합니다. 치질 자체는 그러니까 지방 자체는 물에 잘 안 녹죠. 그래서 우리가 불용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에 잘 녹는 거는 수용성이다. 이 만약에 물에 잘 안 녹는 그 지질이 혈액 속에 그대로 존재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사태가 발생되겠죠. 혈관 막힙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피 속에 그것이 그냥 혈액 속에 이렇게 있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단백질을 우리가 먹잖아요. 단백질. 이 혈장 단백질하고 지질은 결합돼 있어요. 지질과 단백질 결합체를 총칭해서 우리가 리포 단백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포 단백질이랑 바꿔 얘기하면은 지질 단백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방과 단백질이 합성돼 있는 거, 혈청 단백질과 합성돼 있는 거, 알부민 같은 혈청 단백질. 그 알부민 부족하면 우리가 왜 지방이 과다해져서 막 그런 질병이 일으켜지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리포 단백질은 지질의 운반책이거든요. 이 단백질은 여러분 단백질이고 단백질, 지방을 운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질 자체는 물보다 가볍죠. 지방이 물보다 가벼운 거 아십니까? 지방이 많은 사람이 몸무게가 근육이 있는 사람보다 덜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지방 자체는 근육보다는 가벼워요. 그리고 물보다 가벼워. 지질이. 단백질은 물보다 무겁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방은 그래서 물에 넣으면 위에 뜨죠. 가벼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백질을 탈 때 단백질은 어떻게 물에 가라앉죠. 물보다 무거우니까. 그래서 지질과 단백질은 비율에 따라서 무게 비중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포 단백질을 왜 먹어야 되냐? 가벼운 단백질의 대표적인 게 LDL입니다, 여러분. LDL. 그래서 LDL이 나쁜 거예요. 떠다니면서 이렇게 붙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런데 비중이 무거운 단백질을 우리가 HDL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HDL이 LDL을 흡수해가지고 끌고 다녀버립니다. 이렇게. LDL은 몸속에서 콜레스테롤을 계속 갖다 퍼넣는다고 보시면 되고 HDL은 그걸 폐기를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HDL은 좋고 LDL은 나쁘다 이렇게 보통 얘기 많이 하죠. 이거는
다이어트를 떠나서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백질이 혈액 속에서 다니면서 LDL 같은 거를 결합해서 바깥으로 끌고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HDL은 단백질은 트럭, 뭐 콜레스테롤은 짐. 그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이 세포를 통과할 때마다 콜레스테롤을 수집하는 게 있고 분배하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예. 콜레스테롤을 나눠주는 거는 LDL, 콜레스테롤을 트럭에 실어서 갖다 버리는 거는 HDL. 그래서 우리가 HDL을 높이자 이러잖아요. 우리 메타칸 바이톡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혈액 속에 들어가면 특히 타트 체리 같은 게 HDL은 높이고 LDL은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에 있는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바깥에 끌고 나가게 하는 HDL을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혹자는 아마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혹자는 우리 메타칸만 드셔도 다이어트가 돼요. 예, 몇 킬로, 2, 3킬로 쑥 빠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예, 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장에 흡착되거나 간세포에 흡착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건 지방간, 고지혈, 이거 아닙니까? 예, 그때 HDL 콜레스테롤을 확 올려주는 거죠. 확 올려주면은 그걸 짐을 싹 끌어서 쌩쌩 달리면서 바깥으로 다 내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이다. 그 우리 몸에 이제 그 HDL이 한계가 왔어. 짐을 더 이상 못 실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LDL이 포화 상태에 왔다 이런 얘기. HDL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 LDL이 너무 많아서 계속 갖다가 과다하게 불필요하게 막 무리하게 갖다 놓으면은 그 짐을 이제 못 치우잖아요. 그렇게 생긴 것이 어떤 거냐? 동맥경화, 예, 혈관 질환, 고지혈, 고혈압, 이런 지방간, 예, 것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이 물질이 HDL을 높이고 LDL을 낮추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몸 안에서 유기적으로 잘해서 쌓이는 콜레스테롤보다 갖다 버리는 콜레스테롤이 많게 하는 이것이 우리가 혈중 신진대사, 혈액 신진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혈액 속에만 그러냐? 아니죠. 신장 속에서, 피부 속에서, 대장 속에, 폐 속에, 그 다음에 뇌, 이것도 다 똑같이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했을 때 우리가 신진대사가 좋아졌다. 기초대사량이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단순하게 비만을 해결하는 것이 살을 그냥 단순하게 좀 빼는 이런 과정이 아니고 처음에는 해독 시스템부터 들어간다. 그래서 처음엔 표시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가만 내비둬도 조금씩 자꾸 빠져.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해독 시스템이 끝나고 나면은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체내 독소들이 빠지면서 체중이 줄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가 먼저 줄던가요? 많은 분들 해보면은 느끼는 것이 처음에는 사이즈부터 줄죠. 근데 체중은 그대로야.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체중이 줄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완벽한 우리가 건강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살 빼유나 우리가 퍼펙트 하나만 가지고도 살을 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대장이나 뭐 소화기 쪽 이런 쪽, 그다음에 일부 지방 컷 이런 걸 다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건강 다이어트 유지어트 되기 위해서는 소화기만 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체 오장육부 모든 그다음 체세포까지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분해해서 내보낼 때 신진대사가 좋아지고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 하기 위해서 또 한몫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뼈 건강이죠. 또 여러분 요즘 뼈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보통 다이어트를 많이 했던 분들은 뼈가 다 약해져 있어요. 골격계가 다 이렇게 허술하게 구멍이 많이 나 있어요. 예. 그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했다가 요요가 왔다 하게 된다는 것은요, 자꾸 뼈에 필요한 칼슘이나 이런 무기질들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다이어트는 됐지만 뼈에 곁잡을 수 없는 문제, 골연화증, 뼈가 물러지는 거죠. 골다공증, 그 다음에 무슨 뭐 이제 그 뭐랄까 고관절 뭐 이런 어떤 뭐 협착 뭐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은 반드시 뼈 건강까지도 또 봐야 돼. 그것까지가 우리가 완벽한 건강 다이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중에는 간은 또 간 청소대로 하고, 프로그램대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요 건강 다이어트와 함께 연계해서 있는 살빼유. 빼유는 대장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지금 몽골 우리 엘라스 가족들도 지금 살빼유 때문에 이거 지금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들어가긴 했지만 장청소의 의미인데 기승전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 질병 저런 질병을 얘기해도 장을 다스리지 않고서는 완벽한 건강을 회복시키기는 힘든다. 그런데 장 청소를 해야 되는데 장 청소에 우리 살 빼기 기전이 4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팽창성, 자극성, 연화성,
삼투압성. 이 네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살빼우도 퍼펙트 속도 11일 발효, 이중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발효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장에는 미생물들이 가득 있는데 물 생태계가 파괴되어 있는 상태예요. 현재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주로 어떤 거냐. 요즘은 인스턴트 식품, 정크푸드를 먹기 때문에 홀푸드를 먹는 것이, 거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소프트한 거, 부드러운 거, 케이크 같은 거, 아이스크림 같은 거. 아이스크림을 뭐 혹자는 쓰레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건강학적으로 봤을 땐 쓰레기라는 겁니다. 맛있죠. 이런 것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소장 이후는 못 봤다. 소장까지만 봤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맹장부터는 구경을 못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 대장까지 가는데, 대장까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럼 대장 속에 음식물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협착이 되겠죠, 이렇게. 나머지 찌꺼기들이 대장에 조금 분포해 있으면서 이렇게. 그럼 변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대장은 뭐 하는 겁니까? 변 만드는 공장이에요. 대변 만드는 공장인데 재료가 없어. 그러면 찌꺼기 어떻게 했어요? 계속 있으면은 유해균들이 잡아먹어서 독소를 막 만들어내겠죠. 그럼 NH3 같은 암모니아 가스 같은 독소를 막 만들어내. 변 공장이 변을 못 만들면 공장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동운동이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뭘 하냐. 어떤 물질이 들어가서 팽창하게 만드는 겁니다. 팽창성. 바로 변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게 필요한 것이 섬유질이다. 섬유질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불용성과 지용성이 있다. 그 지용성과 수용 말하면은 물을 흡수하는 섬유질이 있고요. 기름을 흡수하는 섬유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화기 내에서도. 그래서도 여기 보면은 뭐 자전자피나 다시마나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에 BAF, 불용성과 수용성이 공존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하나만 쓰면 되지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하게 쓰느냐. 기름 종이가 있고요. 물 종이가 따로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용성 섬유질은 뭐라 하겠습니까? 기름을 커터해가 기름을 빨아들이겠죠. 수용성 섬유질은 물을 빨아들이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 몸에 10배에서 40배 불어나요. 근데 우리가 먹는 그 수용성이나 지용성의 섬유질은 우리 위에서 소화가 안 된다 그랬죠. 사람 인체에서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럼 그걸 왜 먹느냐? 그것은 미생물의 먹이기 때문에 먹어주는 거예요. 미생물이 먹고 분해를 해요. 그래서 대장 속에 가서 기름을 먹고 물을 먹고 잔뜩 불어났어요. 요만큼 먹었는데 이런 게 30배로 불어나면 얼마나 큰 변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래서 가득 차, 이렇게 변이 대장에 가득 차요. 팽창이 돼. 자, 이 팽창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변이 대장벽을 때립니다. 이렇게. 그게 자극성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대장벽이 둔해져 있어요. 여태까지 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둔해져 있겠죠. 그게 용불용설이라고. 그러면 대장 연동운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변을 보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대장의 그 세포, 이 대장과 뇌는 미주신경을 통해서 장내 축 이론에서 뇌로 전달이 되죠. 뇌의 시상하부, 뇌하수체 호르몬이 나와서 대장에 물질이 가득 찼다. 연동운동을 해서 빨리 항문 열어라. 이것이 배변 활동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 인체 배변 활동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팽창성이 있어야 자극성이 있다. 자극성이 있어야 얘가 지렁이처럼 꿈틀꿈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리적인 거예요. 우리 대장에 물리적인 방법이 없이 대장 복원하기 힘들거든요. 이 물리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화성이라는 게 있죠. 연화성. 연화성은 뭐냐면 대장벽은 상피세포 한 겹이지만 사실 이렇게 밋밋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주름치마처럼 아주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쫙 폈을 때 우리가 테니스 코트장 하나 정도 용량이 나온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주름처럼 되어 있는 이 안쪽에 우리가 수십 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찌꺼기가 있겠어요? 그 찌꺼기로 인해서 우리가 대장에 용종이 생기고 장계실증이 생기고 장누수 증후군 생기고 과민성 대장 생기고 크론병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장 독소가 몸에 침투해가지고 온갖 질병이 생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미 오래됐으니까 딱딱해질 거 아닙니까? 우리 무슨 뭐 신장이나 요로결석처럼 담석처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것은 신장 요로결석처럼 관을 막아서 고통스럽게 하고 생명에 문제가 오기까지 하진 않지만 그 안에 존재해 있음으로써 계속 가스 같은 독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 바깥으로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화를 시켜야 들어가서 묽게 이렇게 녹여야 되겠죠. 포합작용처럼. 그래서 그걸 끄집어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연화성이다. 마지막에 하나가 뭡니까? 삼투압성. 원래 대장이라는 장기는 우리 몸 제일 말단에 있죠. 마치 하수종말 처리장의 마지막 슬러지를 제거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슬러지 제거하고 미생물 집어넣어서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처럼 대장 자체가 마지막 기단에 있는 슬러지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나머지 폐수를 신장으로 보내서 방광으로 빼는 이제 요 역할을 하는 건데, 대장은 원래는 농사로 치면은 논농사를 짓던
기관이에요. 강우량이 적어서 밭농사를 못 짓게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우량이 적다. 물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물을 내가 안 먹어서 그러냐? 물을 먹었는데 물이 중간에 소실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중간에 여러분 염증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염증은 건조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중간에서 자꾸 이게 먹었던 물들이 소실되고 대장까지 안 가니까 대장에서는 수분이 부족해서 악성 변비나 그다음에 대장 협착이나 개실이나 그다음에 독소가 막 번창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미생물 생태계가 파괴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마치 유목민들처럼 떠돌아다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장에 수분을 집어넣어 주는 것. 한번 해보세요. 대장 수분을 어떻게 집어넣어 주는지. 잘 안 되죠. 삼투압입니다. 우리 몸은 산화, 그다음에 이화와 동화작용, 그다음에 삼투압과 역삼투압 이게 이제 계속 공존하잖아요. 너무 많으면 설사하겠죠. 예. 너무 적으면 악성 변비 걸리겠죠. 적당한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저희가 이제 대장의 살빼우나 퍼펙트 속의 메커니즘은 뭐냐? 수분이 부족한 사람들은 소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분을 끓고 이렇게 내려가든지 아니면 대장에서 일부 수분을 흡수를 해서 변을 충분한 기름진 변을 만드는데 역할을 한다. 그와 함께 대장벽에 충분한 수분을 줌으로써 대장벽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한다. 이것이 이제 대장 관리를 하는 대장 제품의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은 단순하게 이거는 대장 건강만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혈행 개선도 시키잖아요. 아까 LDL, HDL 말씀드렸지만 혈행 개선을 시키듯이 전 세포의 대사 과정도 흔들어 깨웁니다. 그래서 이걸 드시면 약간 몸살처럼 오기도 해요. 어떤 세포 운동력이 부족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장벽이 말라서 수분이 부족해서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세포에 몸살이 자라요. 심심하면 세포에 몸살이 옵니다. 예, 그건 왜 그러냐면은 장에 수분이 부족하면은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대장만 비우고 그냥 다이어트 끝, 뭐 굶어서 체중 조절하고 다이어트, 예, 그것은 다이어트가 아니고,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거는 뼈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기를 망가뜨리는 거고, 우리 인체가 수십만 년 동안 해왔던 저장 시스템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지금 요즘 같이 이렇게 풍부한 식단에 도전을 못하게 하는 그런 습성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우리가 몸에서 있는 모든 독소, 오장육부를 잘 원활하게 해서 신진대사를 좋게 하고 콜레스테롤, 이중 콜레스테롤의 역할을 제대로 만들고 그래서 LDL은 높이고 HDL은 낮추고 그렇게 하면서 대장을 청소를 해서 아까 했던 팽창성과 자극성과 연화성과 삼투압성의 효율적인 방향을 계속적으로 내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건강 다이어트의 비결이다. 건강 다이어트는 여러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몸에 하셔야지. 나이가 들어서 하시면 너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에서도 간청소를 했잖아요. 1박 동안. 1박 동안 하시면서 꼬르륵 소리를 들어보신 분들. 꼬르륵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모치린 호르몬이 나오는 꼬르륵 소리를 듣게 해서 렙틴 호르몬과 그렐린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거. 그렐린 호르몬만 계속 나온다. 그럼 입맛이 너무 좋아서 계속 먹어요. 근데 렙틴 호르몬만 계속 나온다. 그럼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호르몬 균형이 깨진 비만의 요인이 될 수가 비만이 마른 비만도 있다 그랬죠. 아까 비만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호르몬의 영향까지도 포괄적으로 우리가 건강 다이어트의 범주에 들어간다. 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건강한 백세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해야 되겠지만 건강 다이어트에 정말 여러분 이 건강 다이어트 프로그램만 해도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성인 중에 10중 8구는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려서 정말 하루라도 늦기 전에 우리가 건강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몸의 신진대사 원활하게 만들고 몸의 메커니즘을 정상화시키는 것. 예, 또 우리가 엘라스가 나아갈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